고속철도 개통 6년 만에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국으로 우뚝 선 중국. 2014년부터는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에 이어 미국과 멕시코 등 북남미 시장까지 장악하며 전 세계 고속철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류로 꼽히는 중국의 고속철이 2011년 한순간에 사고철로 전락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地面，當局以電纜捆綁住車廂，由機拖落嚟， 와, 저거 영화 아닙니다, 여러분. 並派人入 엄청난 內 폭우가 몰아치던 2011년 7월 23일. 最後一節較為完整。 저장성 항저우에서 출발해 후젠성 후저우로 향해 시속 250km 안팎으로 달리던 고속철 둥처 A호. 그런데 원저우의 한 마을을 지나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 둥처 A호가 벼락을 맞고 만 것입니다. 동력을 상실한 열차는 20m 높이의 고가에 그대로 정차.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따라오던 둥처 B호가 둥처 A호와 추돌. 2차 사고까지 겹친 최악의 열차 사고였죠. 추돌의 여파로 둥처 A호의 16번 객차에서만 무려 60여 명의 승객이 창밖으로 튕겨져 나갔고요. 추돌한 둥처 B호의 열차 4량은 곧바로 탈선되면서 20m 고가 아래로 추락. 車上嘅 게다가 열차 한 량은 고가 다리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기까지. 周出事現場加緊清理。 결국 원저우 고속열차 추락 사고는요. 첨단 기술 철도가 일으킨 세계 최악의 열차 사고라며 전 세계에 보도됐습니다. 連車多 그런데 철도부의 왕융핑 대변인은 비록 사고가 발생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철도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감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인면수심의 발언만 했다고 합니다. 자,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정말로 고속철 강국이라면서 이게 단순한 어떤 벼락 때문에 사고가 난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고 발생 5일 만인 7월 28일 오전 중국 국무원 사고조사팀에서 고속철 사고 원인을 밝혔는데요. 고속열차 규정상 열차가 최소 7, 8km의 운행거리를 유지하고 이는 신호기를 통해 통제가 되는데 하지만 벼락 때문에 둥처 A호의 경보 시스템이 파손되자 뒤따라오던 둥처 B호의 위험 신호가 전달이 안 된 거였습니다. 게다가 철도 역무원도 신호등 고장 사실을 알아채지 못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었죠. 진짜 기술 강국이 필요한 건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조급증이 아니라 안전관리 의식일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5위 공개합니다. 멕시코 최악의 송유관 폭발 사고. 불바다, 어떡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불기둥 봐. 재앙입니다, 재앙. 무섭다. 무섭죠. 전쟁 난 거 같아. 그렇죠. 영화의 한 장면 같아서. 마을에 있던 송유관이 폭발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68명이 사망. 게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 중 무려 66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 수는 무려 1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그 불길이 심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때 사고 원인이 정말 황당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해요. 네,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한 마을을 초토화시킨 송유관 폭발 사고. 이 재앙의 시작은 다름 아닌 기름 도둑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도둑들이 기름을 훔치려고 송유관에 몰래 구멍을 뚫어놨는데 유압에 의해서 그 구멍에서 기름이 철철철철 분수처럼 세차게 뿜어져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뜻밖의 기름 분수에 인근 주민 약 700여 명은 삽시간에 송유관 주변으로 몰려들었고요. 설마. 주전자와 양동이까지 챙겨와서 열심히 기름을 퍼담았습니다. 근데 저기서 불이 붙은 거구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송유관에 구멍이 뚫린 지 2시간 만에 갑자기 펑 하고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거센 불길이 번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흐릿하게 보이더니 갑자기 몸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기름이 묻은 주민들은 곧바로 시뻘건 화염에 휩싸이면서 순식간에 그 일대는 불바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 하면서 다 온몸에 기름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저 다 막 분수처럼 쏟아지는데 당연하죠. 저 지금 움직이는 작은 불들이 사람이 사람이 붙은 붙은 거잖아요. 거예요. 예. 어떻게 해? 도망간다고 수가 없잖아. 멕시코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송유관 주변에 몰린 수많은 주민의 옷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폭발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허무하다. 근데
일단 저런 사태가 왜 벌어지게 된 건가요? 그 배경에는 멕시코 기름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다. 매년 멕시코의 범죄 조직들이 송유관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름을 절도하자 결국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송유관 경비를 위해서 군인 약 4천여 명을 투입. 게다가 주요 송유관은 아예 폐쇄 조치하며 대규모 단속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멕시코 국민들이었습니다. 송유관 단속으로 기름이 부족해지자 일부 주유소는 문을 닫아버렸고요. 그러자 전 택시기사인데 기름이 없으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막막합니다. 국민들이 주유소 앞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생활고 등 모든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송유관 폭발 사고 이후에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름 도둑은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라며 기름 도둑을 더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송유관 폭발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폭발 사고 지역에 추모비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브라질을 집어삼킨 두 번째 악몽. 2015년 11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주를 덮친 광산댐 붕괴 사고. 19명의 무고한 목숨과 수백여 명의 집을 집어삼킨 비극이 발생. 그런데 단 3년 만에 그 악몽이 또 되풀이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 1월 25일 엄청난 굉음을 내며 미나스제라이스주 브루마지뉴 지역을 순식간에 덮친 시뻘건 진흙더미. 그냥 붕괴되는 거죠? 오, 쏟아져 버려. 와, 웬일이야, 어머. 그냥 덮쳐버려. 우와. 여기 보면요, 차가 한 대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집중호우로 인해 광산 채굴 과정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가둬놓은 광산댐에 조금씩 균열이 발생. 그러다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버린 건데요. 당시 이 댐에 저장돼 있던 광산 찌꺼기의 양은 무려 1,170만 리터. 이는 세계 스포츠 대회 수영장 무려 5,00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갑작스러운 광산댐의 붕괴로 인해서요. 속수무책으로 수백 채의 집이 파묻히면서 무려 186명의 사망자와 122명의 실종자가 발생. 게다가 한 환경단체에서는 오염수가 강과 지하수로 흘러들어 파라오페바강 300km 이상이 오염됐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황당한 건 이 광산댐의 소유주가요. 2015년에 붕괴된 광산댐을 관리하던 브라질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V사로 밝혀진 겁니다. 그럼 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곳에서 3년 간격으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죠. 교훈이 없었네. 2015년에 끔찍한 참극을 겪은 뒤에 2017년 브라질 국립물관리국에서는요. 철광석 생산업체 V사가 소유 및 관리하는 댐 175곳 가운데 약 3분의 1인 56곳에 붕괴 위험을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V사는 물론 브라질 당국도 나서지 않았고요. 붕괴 위험의 댐을 그대로 방치해둔 거였죠. 아니, 그렇게 큰일을 겪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죠. 그러니까. 그죠? 아니, 그때라도 했으면 3년 뒤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했을 수 그렇죠. 설마 또 그러겠어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있었습니다. 완벽한 일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아이들을 집어삼킨 검은 산. 1966년 영국 웨일즈의 작은 탄광 마을 에버펜. 해맑은 모습으로 학교에 간 아이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거 안 돼.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오전 9시 갑자기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산사태가 발생. 한순간에 학교와 아이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네, 위에 게.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116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총 144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자, 한 선생님은 5명의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시신으로 발견돼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명 에버펜의 재앙으로 불린 대참사. 저 마을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갑자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144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재앙이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저는 자연재해인 줄 알았는데. 완벽한 인재입니다. 인재예요. 천사태인데 인재라고요? 그러게. 자, 아이들을 덮친 거대한 검은 산의 정체. 무려 50여 년간 쌓인 석탄 폐기물로 이루어진 인공산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산이었구나. 몇 해 전부터 위험성을 우려한 마을 사람들과 학교 선생님들은 민원을 제기. 하지만 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시로 일관한 거죠. 그리고 국립석탄위원회 수장 로벤의 파렴치한 대응. 아니 자연재해를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난 책임이 없어요. 사고 당일 보고를 받고도 무시한 그는 자신에겐 아무 책임이 없다며 발뺌했는데요. 당시 기업의 과실치사를 처벌할 법이 미비했던 터라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 누구도 아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 아이고. 자녀와 주민들을 잃은 에버펜의 아버지들은 예.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아니소엔 남성 합창단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잘 갔다 오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먼저 자식을 떠나보낸 그 마음을 그렇게 노래로나마 승화시킨 거죠. 참 살아서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12위 공개합니다. 스칸디나비안 스타호 대참사. 1990년 4월 6일 새 단장을 마친 호화 유람선 스칸디나비안 스타호. 383명의 승객과 99명의 승무원이 들뜬 마음을 안고 올라탔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항해가 시작됐다는 걸 말이죠. 어머. 자, 죽음의 항해. 작은 화재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장은 곧 화재가 진압될 것이라 판단. 그래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게 문제야.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5번 갑판에 설치된 대형 환풍기가 불길의 이동을 더 빠르게 도와 갑판 전체를 더 급속도로 태우기 시작했고요. er den største mordbrand i Danmarks historie. 아유, 저기 뭐 어마어마한데요? Har tilsyneladende 뒤늦게 화재 사실을 안 승객들은 복잡한 내부 구조 탓에 대피를 하다가 길을 잃기도 했고요. 화재로 발생된 유독 화학 물질의 의식을 잃는 사람들까지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죠. 자, 안일했던 선장도 급히 인근에 있는 선박들에게 구조 요청을 시도했습니다. 구조 신호를 받은 배 한 척이 급히 도착했는데요. 승객들이 모두 대피했냐고 묻자 스칸디나비안 스타호 선장은 아마도 그럴 거예요 라면서 대충 대답을 하고 혼자만 피신했다고 합니다. 무슨 선장이 아마도 그럴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당신 나갔네 완전. 또 스칸디나비안 스타호는 북유럽에서 운항하는 배이긴 한데 심지어 영어를 모르는 승무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 뭐야? 게다가 스칸디나비안 스타호 규모의 유람선은 6주 이상의 승무원 양성 교육이 필요한데요. 당시 승무원들의 훈련 기간은 단 10일에 불과합니다. 그냥 시한폭탄이었네. 의사소통도 안 돼, 교육도 제대로 안 돼. 결국 무려 159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방화 범인과 사고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오리무중인 상태로 선장과 여객선 회사 소유주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작 징역 6개월만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생존자를 비롯한 희생자 가족들은 크게 분노하며 정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고요. 결국 2015년 1월 노르웨이 의회에선 사고 25년 만에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Henrik Johansen var ejer. 자, 진실 규명을 위해 지금 이 시각까지도 싸우는 사람들. 반드시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11위 공개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연 재앙으로 불리는 미세먼지. 그리고 수십 년 전에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 무려 12,000여 명의 목숨을 잃게 된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그레이트 스모그입니다.
이건 뭐 역사책에도 나오는 일이죠. 우리가 스모그라는 거를 배울 때 늘 배경이 됐던 데 아니에요? 1952년 12월 5일 고기압권에 들어선 영국 런던 일대는 대류 순환이 멈췄고 순식간에 차가운 안개로 뒤덮였는데요. 영하로 떨어진 기온에 집집마다 난방을 풀 가동. 게다가 당시 런던은 도로교통을 전철에서 디젤 버스로 전환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폭발적인 매연이 바람에 희석되지 못한 채 런던에 그대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농축돼 황산 스모그를 형성. 평상시 아황산가스의 최대 농도는 약 0.1 ppm이었으나 이때는 무려 0.7 ppm까지 치솟으며 런던 시민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또 앞이 온통 뿌에서 가시거리가 30cm도 채 되지 않아 교통사고까지 계속 발생했습니다. 와, 그 낮입니다. 저게 낮이라고요? 근데 교통사고가 문제예요. 난 숨도 못 쉬었을 것 같아요. 저 사진이 저게 지금 오후 2시예요. 네. 저게? 네. 제 기준으로 한 기자님, 오 기자님까지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겨우 보이는 거죠. 가시거리가 30이면 4일간 지속된 이 사상 최악의 대기 오염 재앙에 약 3주 동안 집계된 사망자는 4천여 명. 1년간 폐렴, 심장 질환 등으로 사망한 이들이 무려 12,0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는데요. 1956년 영국 의회는 가정용 난방을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대체, 또 도시 주변의 화력발전소를 멀리 이전시키고 발전소 굴뚝 높이를 높이도록 하는 등의 청정대기법을 제정, 스모그 재앙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 런던은 수십 년의 노력 끝에 스모그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우리도 미세먼지를 물리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11을 공개합니다. 대만 두부 빌딩 붕괴 사건. 부부 빌딩이요? 구 빌딩? 말 자체가 너무 황당하죠. 벌써 불안하다. 2016년 2월 초 대만 전역을 강타한 재앙. 바로 규모 6.4의 강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앙지인 가오슝 지역보다 더 끔찍한 재난과 충격을 안겨준 곳이 또 있었습니다. 자, 가오슝에 인접한 타이난 지역 17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웨이관진롱은요, 완전히 넘어가 어머.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에서만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그 지금 보면은 누가 그냥 밑을 자른 것처럼 넘어졌어요. 건물이 넘어갔어. 자, 그 이후 너무나도 황당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자, 건물의 구조를 책임졌던 건 저 깡통들이었던 건 뭐야 저게? 말도 안 돼. 저걸로 지었다고? 시멘트 양을 줄이려고 시멘트를 원래 채워 넣었어야 되는 부분에 깡통을 집어넣은 거네. 아,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거 저 원가 아끼려고? 기준 강도에 맞지 않은 철근을 사용, 또 필요 자재를 3분의 1만 사용하는 등 그 결과 건물의 하중 수용력이 무려 44.3%, 내진력은 16.3%나 줄었다는데요. 대만 언론에서는 더우프저 공사, 자, 두부 찌꺼기로 지은 건물이라고 표현, 그리고 당시 건설사 대표와 건축가, 기술 고문 등 관계자 5명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근데 이게 뭐 지진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언젠가 닥칠 재난이었네요. 그냥 지진이 없었어도. 자연재해보다 더 끔찍한 건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닐까요?